방 사장이 누구냐, 조선일보 방 사장이 누구냐, 그리고 조선일보 방 사장의 아들이 누구냐, 뭐 이 이야기들이 사실 과거 수사에서도 그렇고 뭐 최근까지도 이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왔던 과정이 있었어요. 장자연 씨 지인, 친한 지인들이 방정호 대표를 만나는 거를 들었다, 장자연 씨한테,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, 최근에 이제 대검 진상조사단이 방정호 씨 쪽의 지인, 친분이 있었던 방정호 씨 지인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확인을 한. 예. 그러니까 그동안은 장자연 씨의 피해를 주장하는 쪽에서만 그 장자연 씨가 만났던 자리에 방정호와 뭐 방영훈이 있었다라는 진술이 있었는데, 지금 이 진술은 처음으로 방정호 씨나 방정호 씨 쪽 측근을 통해서 그 방정호 씨가 장자연을 통화하고 만났다라는 진술이 나왔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 명의 진술일 때는 사실 신빙성이 뭐 좀 크게 많이 부여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, 이 두 사람들 쪽에서 이렇게 방정호 씨와 장자연 씨가 이제 뭐 자주 연락을 했었다라는 게 나왔다는 거는 좀 예전에 조사보다, 수사보다 좀 한 발 좀 나간 부분이 있다라고. 장자연 씨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. 2009년 2월 28일에 배우 장자연 씨가 그 폭행 및 성폭력 등 피해 사항이 담긴 문건을 작성을 했습니다. 그리고 3월 7일에, 같은 해 2009년 3월이죠. 7일에 경기도 성남에 있는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. 3월 14일 날 경기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합동수사팀이 구성이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는 안 알려졌던 내용들이 꽤 있죠. 그러니까 뭐 4월 23일에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에 대한 방문 조사가 이루어졌었고, 결국 그렇게 해서 쭉 수사가 됩니다. 결국엔 그해 8월 19일에 그 검찰에 의해서 소속사 대표 등 2명만 기소하고 모든 유력 인사, 그 문건에 존재했던 모든 유력 인사가 무혐의 판정을 받은 형태로 이제 사건이 끝나죠. 9년이 지나서 작년부터 이제 검찰이 과거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면서 주요 몇몇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뭐 방사장 사건,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실제 본조사에 들어가기로 작년부터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이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수사가 뭐 빠르게 경찰에서 진행이 됐는데, 실제로 이제 뭐 관련된 사람들이 뭐 대기업 뭐 오너도 있고, 이제 법무부의 주요 위치를 가졌던 사람도 있고, 그리고 뭐 특히나 조선일보 언론계에 또 힘있는 인사들도 많았고, 쉽게 수사가 잘 뻗어나가지 않았던 것 같고, 아무도 기소를 안 됐어요. 이 유력 인사들은 아무도 기소를 안 되고, 이제 그때 엔터사 소속사 대표,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와 이제 매니저, 이 2명만 기소가 됐고, 사실은 그들에겐 다 나머지 유력 인사들, 이제 문건이 언급하고 있었던 유력 인사들은 다 뭐 면죄부를 받은 셈인 거죠. 이 사건의 변곡점이 몇 번 있는데, 첫 번째 변곡점은 이제 조선일보가 지면에 썼던, 예를 들면 조선일보 사장은 스포조선 히읗 사장이다, 이걸 이제 제 기억에 한 면을 이렇게 털어서 썼던 기사가 있었는데, 그때 이제 한번 사건이 꺾였죠. 두 번째는 이제 SBS가 뭐 친필 편지와 이걸 입수했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적이 있었는데, 그게 이제 위조라는 게 밝혀지면서 또 한 번 사건이 꺾였었죠. 마지막으로는 이 장자연 리스트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, 뭐 이런 여론을 이제 조성하면서 어쨌든 과거사위로 갔는데,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수사 기록들이 삭제가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게 아예 이제 어려워진 게 아니냐. 저도 이제 2011년 정도부터 이 사건을 접하고 취재를 해왔는데, 애초에는 아예 쓰지 못했던 이름이잖아요. 네,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저희가 한겨레 21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그 1500페이지에 달하는 재판 기록과 수사 기록을 입수를 해서 기사를 썼던 적이 있는데, 그때 보면 저는 그 전까지는 경찰이 굉장히 수사를 못했을 거라고 단정적으로 생각을 해왔거든요. 근데 그 수사 기록을 보면 경찰이 수사를 다 했어요. 그래서 그때 이미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군가들과 장자연 씨가 그 방정호를 만났는지, 방정호가 어떤 경위로 장자연을 불러냈는지,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을 다 확보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1년 전에 한겨레 21에 썼던 기사의 어떤 주제는, 그래서 수사 기록에는 분명히 방용훈과 방정호가 등장합니다. 근데
그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이 박용훈과 방종호가 빠지는 거잖아요. 그러면서 조선일보 사장은 이제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방상훈 사장인데 이 방상훈은 장자연과 상관이 없다라는 게 이제 수사 결과의 핵심인 것처럼 예, 남게 됐는데 지금 현재 이제 진상조사를 다시 하고 있는데 이 진상조사단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분위기는 어때요? 이게 누가 혐의가 없다라는 방식이 수사의 핵심이 아니잖아요. 누가 혐의를 가지고 있냐 이걸 가지고 밝혀야 되는데 사실 뭐 수사 결과 발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입길에 많이 올랐지만 이 사람 아니야. 이 사람 아니야.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스포츠조선 히읗사장 같은 경우는 그 중에 가장 힘이 없는 누구 한 명을 딱 찍어놓고 뭐 오너가도 아니고 아닌 사람한테 얘였대 이랬는데 이게 또 틀린 내용이었다는 거죠. 그래서 사실 만약 혐의를 밝히기 위했다면 이제 하지 않았을 일들이 좀 몇 가지 있어요. 특히나 이제 방정호 씨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경찰이 방정호 씨랑 장자연 씨가 만난 건 확인을 했어요. 그렇죠. 그럼 방정호 씨의 휴대폰을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. 네. 휴대폰은 사실 1년치밖에 통화 기록을 볼 수 없거든요. 네. 1년치를 봤어야 되는데 이틀밖에 안 보는 거예요. 그렇죠. 네, 그때 당시로 돌아가가지고 통화 기록을 지금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. 그리고 장자연 씨 통화 기록 같은 경우는 다 확보를 해놓고서 수사 기록에 첨부가 안 돼 있는 왜 첨부를 안 상태인 거예요. 했을까요? 그러니까 도대체 자기들도 모르겠대요. 이제 그때 담당 검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장자연 씨의 통화 기록이 있는데 이 통화 기록이 이 원본인지에 대한 확신은 또 못하는 전 그런 생각도 들어.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방정호 씨가 장자연 씨를 만난 것 자체는 범죄는 아니잖아요. 만난 것 자체는. 그래서 뭐 연락을 자주 한 것 자체도 범죄가 아니고 그게 범죄가 되려면 이제 강요가 있었거나 협박이 있었거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되게 투명하게 밝혀지면 방금 씨도 지금 계속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뭐 난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제대로 수사됐으면 진짜 억울하다면 그 억울한 부분은 다 밝혀졌을 건데. 삼면에 썼던 그 피의자 방상훈이 방상훈이 피의 혐의가 인정되냐 안 되냐 여부와는 별개로 피의자 방상훈에 대한 조사에서 경찰청 출입 기자가 이제 배석한 채 이른바 황제 조사를 받았다라는 내용은 결국엔 이 사건이 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를 좀 보여주는 드러내는 단서인데 되게 상징적인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뭐 좀 이거는 사전에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게 방상훈 사장 같은 경우는 2단계 수사쯤에 가서는 문건에 나오는 방 사장은 아니라는 게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은 됐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러서 조사라는 게 통상적이었고 작년에 이제 제가 조현호 경찰청장이랑 전 경찰청장이랑 인터뷰할 때 그때 당시에 조현호 경찰청장이 이제 경기지방경찰청장이었거든요. 그때까지만 해도 방문 조사라는 게 사실 전례가 그닥 없었던 일이다. 피의자인데, 신분이 피의자인데 어떻게 방문 조사를 할 수 있겠냐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가 자기 스스로 이제 조선일보의 압박을 받아 뭐 어쩔 수 없이 방문 조사를 하게 했다. 당시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좌장으로 하는 TF가 조선일보 내부에 있었고, 그럼 편집국장, 뭐 사회부장, 그다음에 이제 경찰청,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캡 바이스라고 부르는 경찰 기자들의 이제 말하자면 지휘하는 계통들이 이제 회의를 했다. 어쨌든 당시에 취재를 했어야 되는 조선일보 보도 편집국 내에 경찰 관련된 취재 인력들이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어떤 사장의 그 사법적인 문제,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입됐다라는 거는, 그러니까 사실 일선 경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선일보 경찰팀장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앉아 있으면 조사도 심리 게임이거든요. 여기 불러서 조사를 하면 가령 여기가 이 뭐랄까 이니셔티브나 주도권을 져야 되잖아요. 그럼 경찰에서 조사를 하면 당연히 경찰이 주도권을 쥐고 뭔가 추궁을 하더라도 추궁을 하고 이제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이제 필요한 진술들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경기장이 지금 조선일보인 거잖아요. 갔는데 뭐 여기 사장님 앉아 계시고 양쪽에 경찰청 출입기자가 서울시경 출입기자가 앉아 있어. 당연히 물어보고 싶다가도 저쪽 한번 쳐다보고 물어보고 싶다가도 이쪽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35분밖에 조사가 안 됐어요.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조사했어요. 해봤더니 별거 없어요. 라는 거를 해주기 위한 조사인 게 너무 명확해져 버렸기 때문에. 장자연 사건에서 이 수사를 이렇게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하게 방해할 수 있는 어떤 세력, 집단이 있었다라고 하면 그건 조선일보밖에 없는 거잖아요. 리스트 외에 실제로 가령 장자연 씨에게 뭐 수표를 입금했던 사람,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대기업 뭐 회장도 있고 뭐 가령 그때 뭐 검찰에서
높은 직책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, 그러니까 이 사건이 꼭 리스트에 한정되지 않고 이제 그때 당시 어떤 술자리가 있었고 술자리 참석자가 누구냐라는 방식으로 쭉 갔을 때는 사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다양한 영역에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다 수사가 퍼져 나가는 거를 원치 않았을 수 있는.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진상조사단을 취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뭐 결론이나 방향이. 저는 이제 사실 죄를 묻는 거는 형사적인 차원의 이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형사적인 차원에서 누가 가령 강요면 강요죄, 뭐 가령 이제 성폭력 범죄, 성폭력 범죄 이렇게 하는 것 자체들은 사실 법적 영역의 문제고 그걸 떠나서 사실 진상조사단이라면 진상을 밝히는 게 사실 이들의 업무인 거고, 그럼 과거에 이제 그렇게 말이 많고 문제가 많았던 사건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지를 좀 밝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, 사실 방정호 씨가 뭐 죄를 저질렀다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도 근데 이분은 계속해서 만난 적이 없다라고 뭐 모르는 사람이다 장자연은. 그러니까 한 번 만난 건 인정을 하지만 그때는 장자연이 누군지 몰랐고 그때도 연락 안 했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, 이제 다른 쪽에서는 또 복수가 이제 서로 이제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어쨌든 이건 공론회장에 올라온 이야기인 거고 여기에 대한 진상규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리고 그게 돼야지 이제 그러면 그 자리가 강요에 의한 것이었는지 이유가 해명이 되는 거죠. 그게 충분히 이야기가 돼야지 사실 진상이 제대로 온전하게 밝혀진다고 생각을. 누가 수사를 방해했는지, 그 당시 수사가 왜 왜곡 누락됐는지, 축소됐는지의 어떤 실체적인 진실이 좀 드러났어요. 이전보다 훨씬 많이 드러났다라고 하면 이 사건에 대한 이제 아까 얘기 형사처벌의 문제 얘기인데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까? 가능하다?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대한 진상을 밝히는 거는 진상조사단에서 밝혀줬으면 좋겠고, 근데 이제 수사의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긴 해요. 가령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나 아니면 이들에게 범죄 혐의를 물을 수 있나, 그러니까 범죄 구성 요건이 해당하냐, 이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과거에 남아있는 자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. 뭐 5,000페이지 정도 수사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첨부된 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상당수가 없어졌고, 장재현 씨의 지인이 이제 이런 진술을 하거든요. 이제 방정호 씨의 이름이 적힌 그 장재현 씨의 수첩을 봤다. 그래서 방정호 몇 시 미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수첩은 또 불태워졌거든요. 통화 내역은 당연히 1년까지밖에 안 되고, 그리고 장 씨 휴대폰도 어딘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그 포렌식 자료들도 제대로 첨부가 안 돼 있고, 그러니까 사실은 물증을 가지고 범죄 혐의를 입증을 하는 거는 사실 상당수 어려울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. 다만 사실 기억을 하는 게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씩이라도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또 역사에 남기는 것 자체가 그때 잘못한 분들에게는 더 큰 죄를 묻는 방식이지 않을까. 그래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잘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